자, 이번에는요, 염증 관리에 좋은 식품들, 위클리 멜빈 코너에서 염증 관리에 좋은 식품들이란 주제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달리기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염증이란 단어를 아마 정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염증을 줄여야 된다, 뭐 염증을 예방한다, 무슨 염, 무슨 염, 이렇게 부상 이름에도 염자가 많이 붙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염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식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염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알아볼게요. 염증에 있는 염자는요, 한자로 보면 불꽃 염자를 사용합니다. 불꽃 염자. 원래는 이제 이게 불꽃이란 뜻이죠. 하지만은 각종 질병이라든가 혹은 이제 더위 같은 것들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염증에서 증은 증세 증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질병의 증상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요, inflammation이라고 저희가 염증은 부릅니다. 일단은 이게 의미가 조금 모호하기도 하고 너무 광범하니까 위키백과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위키백과를 한번 보면은요, 염증 혹은 염은 유해한 자극에 대한 생체 반응 중 하나로서 면역세포, 혈관, 염증 매개체들이 관여하는 보호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 반응. 자,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좀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보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외부의 어떤 유해한 자극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은 염증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염증은 유해한 자극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혹은 방어하는 어떤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염증의 원인이 워낙 광범위하게 많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염증을 잡자, 염증을 줄이자. 왜냐하면 그게 줄었다는 거는 원인이 없어졌거나 좀 완화가 되었다는 그런 일이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이 염증이 방어를 위한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염증이 너무 좀 심하거나 아니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염증으로 인해서 다시 질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증이 부상의 치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건강과 수명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없어진다면 좋겠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도. 자, 염증은요, 달리기를 하는 러너들 사이에서도 아주 자주 일어나는데요. 부상 이름 뒤에 무슨 염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킬레스 건염의 경우에도 염증이죠. 이거는 풀어보면은 아킬레스라는 건에 생긴 염증이라는 뜻입니다.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그래서 건자는 힘줄을 보통 힘줄 건자인가? 한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건자는 힘줄을 얘기하고요. 염은 염증이죠. 아킬레스라고 하는 힘줄에 생긴 염증이다. 이렇게 풀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속 편하게 어떤 부상 뒤에나 부상이 자주 일어나는 그 신체 부위 이름 뒤에 염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염증이라고 생각하셔도 100%는 아니지만 네, 무방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염증은 급성 염증이 있고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중간 단계도 있긴 합니다. 아급성 염증이라고 있긴 한데 요건 잘 안 쓰고요. 보통은 이제 그냥 염증과 급성 염증과 그 다음에 만성 염증 이렇게 많이 좀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한 2주 정도까지만 가는 그런 염증들을 저희가 급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급성하면 하루 이틀 정도 생각하시는데 의학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2주 정도까지 치료하는데 2주 정도 걸리는 거는 급성이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생기는 것들 혹은 이제 만성 질병으로 의해서 생기는 그런 염증들 이런 것들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만성염증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혹은 훨씬 더 긴 사람도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염증을 가지고 가는 몇 달, 몇 년 동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만성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러면 2주랑 6주 사이에 있는 그건 뭐냐? 요거는 아급성 염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뭐 두 개만, 급성이랑 뭐 만성이랑 두 개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염증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도 많이 있고 또 먹는 것도 있고 약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 먼저 좀 소개를 하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약이라든지 다른 치료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차근차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요, 우르솔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염증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과즙이라든지 혹은 뭐 사과를 그대로 드시는 것도 괜찮고, 사과를 이용한 그런 음식들이라든가 이런 거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드실 때 사과 든 거는 좋은데 뭐 사과 향이 나는 탄산음료 이런 건 당연히 안 돼요. 그리고 사과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또 당이 많이 들어간 주스 같은 것들보다는 이왕이면 조금 퓨어한 거나 생과일 주스 같은 걸로 사과 갈아서 먹는 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드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과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블루베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냥 베리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리라고 하면은 제일 유명한 블루베리부터 시작해서 라즈베리, 뭐 블랙베리, 크랜베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베리들이 있는데요. 이런 베리들이 염증을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 이제 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염증을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요 토마토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마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토마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저도 이제 마라톤을 배우기 시작한 2000년 중반, 그러니까 달리기 시작한 2007년, 8년 그때부터 마라톤 관련돼 있는 그런 그 커뮤니티나 다음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토마토 얘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왜 지금 많이 먹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혹은 마라톤 대회를 뛰고 난 다음에 토마토를 먹으면 피로가 빨리 회복되고 몸이 컨디션이 빨리 돌아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쓰셨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그렇습니다. 정말 마스터즈 고수분들께서 레이스 후에 많이 드시는 그런 건데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염증을 막아준다고 하고요. 또 그거 말고도 다양한 성분들이 우리 달리기를 끝내고 나서 기력을 회복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뭐 일반적인 토마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방울토마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을 그냥 드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토마토를 정말로 제대로 드시는 방법은 가열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드시는 게 토마토의 영양을 그대로 좀 드실 수 있는, 저 훨씬 더 많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의외로 맛도 좋습니다. 토마토로 저희들이 스파게티도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좀 잘게 썬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팬 같은 데 놔두시고 올리브 오일 있죠. 특히 오일하고 같이 이거를 그 토마토를 먹을 때 영양 성분이 훨씬 더 흡수가 잘 됩니다. 뭐 사실 올리브 오일은 토마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샐러드 같은 거 먹을 때도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먹으면은 그 채소나 야채에 있는 그런 영양소들 훨씬 더 우리 몸에 잘 흡수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도 올리브 오일을 한번 두른 다음에요. 토마토를 올리고 한번 볶는 기분으로 이렇게 달달달달 볶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 드시거나 요리를 해서 만들어 먹게 되면은 정말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의 경우에는요, 퀘서틴이라는 성분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염증을 줄여주고 특히 상처 회복 같은 거, 상처들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 회복을 좀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실 양파는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죠. 근데 조금 이제 염증이 있다고 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안 좋으니까 평소 요리하시는 거에서 뭐 한 10% 정도만 조금만 더 넣으셔가지고 만드시는 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 양파는 어디든 다 들어가는데 고기를 드실 때도 드시면 좋고요. 밥을 드실 때도 같이 드셔도 좋고 빵이나 면 요리에도 또 이런 양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평소보다 조금 더 넣으시면은 염증 같은 거 회복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이 표고버섯에는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또 염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가 최근에 소개해 드렸죠. 비트입니다.
비트 루트 뭐 이렇게 그 뿌리 쪽 부분입니다. 비트인데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드렸고 실제로 찾아보면은 러너들이 드시는 보충제라든지 영양제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에 비트가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 몰랐었는데 두런쇼 하면서 알게 되고 이런 것들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비트가 몰래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비트가 들어가면 색깔이 당연히 빨갈 줄 알았죠. 근데 안 빨갛습니다. 빨갛지 않은데도 그런 비트가 많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가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증 화합물 베타임인가? 네, 베타인이라는 걸 겁니다. 이름이 베타인이라는 게 들어있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염증 관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물론 이 비트는 염증 관리뿐만 아니라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운동을 하고 달리기 하는데 필요한 지산염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에도 좋고 운동할 때 혈관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로가 넓어지니까 좀 더 많은 혈액이 오고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운동 퍼포먼스도 좋아지고 기록도 좋아지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달리기 하신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비트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저희 설명란에 보시면 아래쪽에 비트 링크를 제가 달아놨는데 나중에 제가 좀 위로 올려가지고 링크를 같이 놔둘 테니까요. 제가 먹고 있는 그 비트 즙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염증 관리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게 무조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약간 영양제 같은 알약 같은 게 약은 아니고 이제 영양제 같은 겁니다. 그것도 함께 먹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뭐 이제 강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오메가도 들어있었나?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들어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그 비트랑 같이 먹고 있어요.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먹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그냥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조금 뛰고 나서 조금 아프거나 아니면 아팠던 것들이 오래 갔던 것들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무조건이라고 얘기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다른 것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제 몸이 강해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생강이라든지 계피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강황, 유산균도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메가3 많이 드신 분들 계시죠? 오메가3도 좋고 마늘이라든지 연어, 그다음에 아몬드, 또 두부, 호박, 케일도 좋습니다. 케일은 그 케냐 사람들이 먹는 그 그 음식 이름 뭐라고 하다 생각 안 나네. 옥수수 전분 이렇게 쪄가지고 먹잖아요. 쪄가지고 먹는데 옆에 보면 야채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게 케일입니다. 케일을 썰어가지고 약간 달달달 볶아서 나온 거군요. 그 두 개를 이렇게 먹습니다. 이 이름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무튼 요거를 많이 먹는데 운동한 선수도 많이 먹거든요. 케냐의 마라톤 선수도 많이 먹어요. 항상 갖다가. 아무튼 그런 것도 케일도 상당히 이런 데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일즙을 자주 드시는 외국에 있는 선수들은 케일즙 드신다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들을 제가 쭉 얘기 들었는데 신기한 게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뭐 비트는 베타인이 들어있고, 뭐 표고버스테는 에르고스테롤이 들어있고, 뭐 양파에는 퀘서틴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름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염증을 줄여주는 거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특정한 영양소 하나가 이거를 줄여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공통점을 저희가 본다면은 그겁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용해서 만든 요리 같은 것들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준다는 거죠. 물론 의약품이라든지 합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도움을 좀 줄 수 있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방금 얘기 들은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건강한 음식을 건강하게 잘 먹고 균형 잡히게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자연에서 온 것들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제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평소에 내가 잘 먹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염증을 줄여주는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을 얘기 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요. 오히려 이런 염증을 키우는 그런 것들은, 먹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따다다다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평소에 먹는 것 중에서 뭔가 이거는 염증을 좀 키울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있죠.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정답입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굉장히 조심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액상과당입니다. 가공된 음식이나 음료 같은 데 보면요.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음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가공 음식에도 액상과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액상과당이 들어간 식품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염증 반응이 뭐 그냥 좋아지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염증 반응이 오히려 커져요. 증가가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안 좋아집니다. 원래 염증 반응이라는 게 우리 몸에 대한 방어체로서 움직이게 되는 건데 염증의 증상도 심해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으로 인해서 다시 질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다. 부상이 생겼다. 뭐 어디 무릎에 좀 부상이 생겨서 좀 쉬고 계시다.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걸 줄이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액상과당 하면은 뭐 탄산음료 혹은 뭐 음료 같은 것들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도 많은 곳에 들어가니까 이왕이면 그러니까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좀 달달한 가공식품들을 많이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되었다라는 거는 불순물을 많이 제거했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불순물이 사실은 영양소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이죠. 하얗잖아요. 완전히 하얗잖아요. 정제를 하면 할수록 흰색이 됩니다. 백색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로 만든 것들이 조금 저희 염증을 좀 더 오히려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빵입니다. 물론 빵에서도 좀 통곡물을 사용했다든지 정제를 많이 안 한 걸 이용한 그런 밀가루 그런 거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먹는 빵들 특히 저렴한 빵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하얀 밀가루를 만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사용한 과자라든지 파스타도 보면은 통곡물 파스타가 있고 정제된 걸로 만들어진 파스타가 있거든요. 파스타도 이제 색깔이 좀 하얀색이면 하얀색일수록 정제가 많이 된 건데 그런 것들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간편하게 먹고 있는 시리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자, 이런 정제 탄수화물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몸속에 들어가면 일단 소화가 빨리 돼요. 그리고 혈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때로는 혈당을 빨리 올릴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유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혈당 관리 하시는 분들이나 최근에 사실 한 1년인가 2년 전부터 해외를 시작으로 해서 혈당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혈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유튜브도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하셨어요. 혈당 관리가 중요한데 혈당 관리가 꼭 그런 뭐라고 그러죠? 당뇨병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다이어트 하신 분들한테도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염증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오트밀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좀 오트밀 중에서도 정제를 좀 덜한 통곡물 같은 것들에 가까운 그런 오트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밀가루 그 파스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듀럼밀이라는 거 쓰긴 하는데 듀럼밀도 정제를 했을 경우에는 똑같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제를 덜한 통곡물 파스타가 있습니다. 통밀 파스타 검색하시면 됩니다. 통밀 파스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드시거나 이런 거 드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우리가 사실 밀가루를 전혀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밀가루로 만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왕이면 조금 건강한 이런 것들 정제 탄수화물 드시는 게 정제를 덜한 탄수화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가공식품입니다. 뭐 이거는 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인조적으로 가공을 해서 만든 식품들은 먹기에 간편하고 그리고 뭔가 먹었을 때 식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짭짤한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서 맛은 좋은데 당연히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다 낫고 나서 드세요. 이걸 우리가 안 먹어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낫고 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가 부상을 당했고 염증이 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왕이면 조금 건강한 음식들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거 말고도요, 염증을 늘리는 것들은 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가공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몸에 안 좋은 식품이 뭔지를 대부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건 일단 안 드시면 돼요. 네, 안 드시고 건강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건 어느 정도 드셔도 괜찮고요. 또 식사를 하시거나 요리를 하시거나 하시면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음식 이름과 염증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염증에 도움이 안 되는 나쁜 행동이나 식습관은 과감하게 좀 포기를 당분간 염증이 다 나을 때까지는 포기를 하시고요. 잠시만 내려놓으시고요. 평생 이걸 하지 말라고는 제가 얘기 못 드리겠어요. 평생 우리가 탄수화물 안 먹고 어떻게 아니, 그건 정제 탄수화물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라면도 가끔 먹어야죠.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그건 또 탄산음료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평생 하기는 힘들지만은 적어도 부상을 당하시고 지금 염증이 있으실 때는 이런 나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염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식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뭐 약품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치료하는 방법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